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고3 아이들에게 물어본 1타 강사 수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대인재, 러셀 두각 등 모든 학원에 예비 고3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수업 또는 겨울방학 특강 수업이 모두 다 개강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원에 다니는 예비 고3 친구들도 3명이 있는데요. 이 3명의 친구들 모두 다 저희 학원을 최소 2년 이상 다닌 친구들입니다. 성적은 극상위권 전교 제 1등 하는 친구도 있고, 이 3명의 친구 다 상위, 각 학교에 상위, 몇 프로라고 해야 될까요? 한 전교 10등에서 15등 사이는 드니까 상위 뭐 한 5%, 6%, 7%, 10%는 전교 한 25등에서 30등까지가 10%니까 상위 한 예, 5%에서 7% 정도 안에 드는 이 세 명의 학생들이 다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는 극상위권 또는 상위권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그 현강 수업이나 현강 라이브, 현강 수업에 이제 등록을 못해서 현강 라이브 수업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2번 내지 이제 3번 정도 수업을 듣고 이제 어떤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번 주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에 다니는 이 3명의 친구들 2년 이상, 이 3명의 친구들 모두 다 2년 이상 수업을 저랑 같이 진행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 모두 다 이제 저랑 수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수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스탠다드한 그런 스타일의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공부하고 제가 문제 풀고 제가 대학 갔을 때는 굉장히 야매도 많이 쓰고 스킬도 많이 쓰고 이제 감각적으로 푸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원래는. 근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내 스킬과 내 감각과 그런 것들이 모든 아이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이제 학원 강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이제 제 스킬과 감각은 이제 좀 접어두고 스킬과 감각을 쓸 때는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스탠다드하게 가르쳐 주고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그게 너무나 복잡하고 돌아가고 그랬을 때 이 스탠다드한 방법을 알아야 되지만 보통은 수학적 감각이나 센스나 스킬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푼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줄 때만 요즘은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 3명의 친구들은 거의 다 스탠다드하게 푸는 그런 게 익숙한 친구들이고요. 모의고사는 거의 100점에 가까운 1등급을 받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수업을 듣고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너무나 일반적인 모범 해설의 풀이와는 다르게 푼다. 왜 저 쉬운 문제를, 왜 저 기본적으로 교과서스럽게 풀어도 되는 문제를 왜 굳이 저런 방법으로 풀까? 왜 해설대로 안 풀려고 저렇게 억지스럽게 노력을 할까? 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 친구 중에 이 1등을 하는 정말 극강으로 잘하는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저만의 방법, 선생님이랑 공부를 이 친구는 굉장히 저랑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오래 해서 나만의 방법을 구축하고 나만의 그 표준화적인 교과서적인 방법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취할 수도 있는 거다. 아, 이거는 내가 취하기 어렵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구분이 가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다. 그런데 그, 그 학원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 푸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렇게 풀어서 그들이 다 이제 그 학원 1타 강사 선생님은 이렇게 너무 스탠다드하게 풀면 절대 수능에서 100점을 맞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스킬적으로 풀었을 때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 역시 마찬가지로 왜 저렇게 억지스럽게 스킬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세 번째 학생 역시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억지스럽게 스킬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이야기를 모두 다 이 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세 아이의 선생님이 모두 다 달랐는데요. 이 다른 선생님들이 모두 다 그렇게 이제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 세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들이 자기의 스킬적인 풀이를 설명을 해주면서 원론적인 모범 해설적인 풀이는 어떤 거고 내 스킬적인 풀이는 어떤 건데 이 스킬은 이 원리에 의해서 작동한다. 스킬의 작동 원리를 설명을 해줬느냐라고 물어보면 새 학생 다 선생님이 스킬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준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풀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스킬대로 풀어. 이 스킬은 어떻게 작동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준 선생님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스킬이 내 수학적인 감각, 내 이제 약간 재능이 있고 영재적이고 천재적인 수학을 잘하는 사람의 감각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그 감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감각에서 나왔지만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작동 원리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이 선생님, 세 명의 선생님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좀 불만족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스탠다드하게 풀거나 아니면 자기랑 다른 스킬적으로 푸는 선생님들을 서로 그렇게 깐다는 거예요. 실명을 언급하면서. 예. 그리고 이 세 학생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단점은 굳이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되는 걸 자기는 해설적으로 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억지스럽게 해설과 다르게 풀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학생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의 판단이 가능한 학생들인데 과연 그 안에서 이 학생들보다 더 잘해서 더 판단이 가능한 학생이 많을지 더 못해서 더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학생이 많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후자가 더, 더 못하고 더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학생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남의 강의를 듣지 않아서 남의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 세 아이들 똑같이 다 이과 학생들인데 탐구도 똑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학생 모두 다. 탐구도 자신들은 물론 탐구는 수학보다 조금 더 이해보다는 스킬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너무나 억지스럽게 해설과 다르게 풀으려는 그런 연습들이 탐구에서도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저한테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저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선생님, 그럼 도대체 그 대치동 1타 강사 선생님들은 굳이 그렇게 수업을 하실까? 그렇게 수업을 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러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대치동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의 이제 인강 1타가 아닌 형강, 시대인재나 두각이나 러셀의 1타, 수강생이 제일 많은 형강 1타라는 선생님들을 이제 보면은 그 형강 1타를 결정하는 이제 그 수업을 결정하는 아이들은 거의 각 고등학교의 전교 1등에서 전교 5등 안에 드는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수강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강남 대치동에 있는 전교 1등부터 5등까지 정도의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어떤 커리를 타고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친구들 전교 1등부터 5등까지의 친구들이 모두 다 똑같은 커리를 타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그냥 꾸준히 묵묵히 공부한 친구도 있지만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초등학교 때 CMS, 필즈, 황소 등을 다니면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미 고등수학 상하, 국가정으로 수 1, 2까지 끝내고 간 친구들도 많고, 누적 테스트 학원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뭐 미적분 심화까지 선행을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또 예비고1 때 예비고1 1타라는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들은 그런 친구들도 절반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이런 거를 많이 경계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론 CMS, 뭐 필즈, 황소 그런 선생님들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들이지만 그 선생님들 중에 사실 전문적으로 수학 교육이나 수학을 전공하고 뭐 수학을 전공했다고 다 전문적으로 수학을 잘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수학 교육 과정을 연구하고 작동 원리를 연구해서 수업을 해주는 선생님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초등, 중등 대상으로 고등 선행을 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분들 중에 똑똑한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학벌이 좋거나 똑똑한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똑똑한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냥 수학을 스킬과 스킬과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문제풀이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고 좋은 머리를 타고나서 스킬이나 이런 재능을 타고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굉장히 괜찮아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끝까지 수능을 잘 볼 수도 있어요. 내신도 잘 나오고. 그런데 10명의 수업을 듣는다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친구들은 한두 명이죠. 이 나머지 8명은 굉장히 자기가 수학을 잘하고 문제를 잘 풀고 스킬을 잘 적용하는 것 같지만 그 정말 스탠다드하고 기본과 원리에 충실한 문제에는 굉장히 많은 오답과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신에서도 1등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수능에서도 늘 수미잡이라고 그렇게 서바이벌이나 더 프리미엄을 맨날 100점 맞지만 실제로 수능에서는 1등급도 못 맞는 친구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그 기본과 원리에 충실한 시험을 봤을 때 그 실력이 굉장히 나타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수학적인 겉멋과 그런 것이 들려버려서 고3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어떤 실력 있는 선생님이 와서 그 아이를 잡고 작동 원리와 표본 풀이와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그 선생님은 이미 실력이 없는 해설과 똑같이 푸는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대학을 가면 전공 수학을 배우잖아요. 해석학도 배우고 미적분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선형대수도 배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전공 수학을 배우면 그 전공 수학을 배우면 그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 그 미적분의 그 고급 버전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 친구들이 실전이나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써먹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 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풀어줘요. 아이들 막 박수 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아이들이 접목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강생을 모집을 해야 되고 끊임없는 욕구와 열정을 이 아이들을 채워줘야 되니까. 누구가 하나 나와서 나 이렇게 이거 사기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정말 1타 강사 그런 사람이 나와서 나 사기다. 그러면 1.5타도 이거 맞다. 사기 맞다. 2타도 사기 맞다. 그런 식으로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안 돼. 왜? 그러면 2.5타가 이 사람들 다 거짓말이다. 내 길을 따르라 그러면서 자기가 1타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바뀔 수 없어. 우리 부모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렵죠. 쉽지 않죠. 왜? 다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이 교육 시장의 왜곡이 너무 심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역시 그게 정설이라고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대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요즘의 교육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고3 아이들에게 물어본 1타 강사 수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학원을 수강하거나 수업을 결정을 할 때 저희 아이들도 계속 드랍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